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3월 25일 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오늘은 발뉴스 독점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민족의 스승이시죠?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의 딸로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이어온 김미루 씨가 3년 전 돼지와의 동침 3박 4일이라는 이 파격적인 누드 퍼포먼스를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는 낙타가 사막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물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자의 벗은 몸을 터부시하는 무슬림 문화권에서 진행한 이 또 하나의 파격 퍼포먼스, 고발뉴스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조용히 느릿느릿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컨셉은 평화고요. 자연 그대로의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이제 사막이랑 대비가 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러지, 나약하고 좀 그렇게 보이는데 낙타한테 기댐으로써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좀 원초적인 모습이라고 해야겠나요? 인간의 모습, 자연 그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옷을 입게 되면 그 미닝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네. 그 사진 속의 공간과 이제 그 보는 사람의 공간이 이렇게 피부 느낌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나요? 김미루 씨의 파격적인 퍼포먼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요. 목요일이죠. 3월 27일 경복궁 옆 트렁크 갤러리에서 전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네요. 잠든 공중파에는 나오지 않는 우리 시대의 진실만을 담았습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오늘도 당당하게 시작합니다. 청와대에 입 이정현 홍보수석, 최동욱 전 총장 뒷조사는 안 했다고 하더니 결국 거짓임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 과정에 이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알고서도 청와대 비서관들을 감히 부르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공화국인지 왕조국가인지 참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청와대 차원의 최 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드러나자 청와대가 이 수사를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 검찰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작년 7월 데일리 고발뉴스가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체증과 출석 요구가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불법 체증과 불법 데이터베이스 운용이 의심된다는 보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국 시군구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며 CCTV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이분들 CCTV 카메라를 불법적으로 조작해서 이 시위대의 얼굴을 체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영상정보 시스템에 의한 인권 침해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시위를 특히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치적 의견을 수집하는 것을 민감정보 수집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교통감시용으로 설치된 CCTV, 문화재 관리용으로 설치된 CCTV를 집회 시위용으로 감시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원인이 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관련 규정도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전국의 서비스 센터들이 안전보건 관련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반올림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 안전 점검 실태 조사를 벌였더니 이 법 위반 실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팔아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서 이런 안전바나 안전장비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거의 이제 끝날 때쯤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개인이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법과 원칙을 들이대지 마시고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삼성 재벌에게도 법과 원칙을 반드시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영방송 KBS와 MBC. 이 둘 사이에 가려 그동안 비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SBS가 결국 도마에 올랐습니다. 10년 전 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고발했던 SBS와 대주주 태영의 유착이 다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당시 2번이나 재허가가 보류되고 적잖은 돈도 내놨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지난주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 토론과 관련한 보도에서 토건족 태영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편파 보도를 일삼았다고 언론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보도 규탄한다. 규제는 그리고 이번엔 특히 이제 규제 개혁 관련한 시리즈까지 보도하는 걸 보고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본색을 드러내는 거구나. 상업 자본, 그러니까 소유주가 상업 자본이 소유주잖아요. 그래서 그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결국은 청와대 결국 홍보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또 말썽입니다. 청와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농지법 위반 등 탈법 사실을 미리 알고도 임명을 감행한 건데요. 청와대에 제출하는 답변서에 이미 불법 사실들을 시인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회에 청문 요청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청와대지만 강병규 후보자, 주민등록법을 위반해놓고도 해당 법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관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그 강심장이 역겹다는 지적입니다. 난 법을 어겼지만 니들은 지켜라, 그런 얘기인가요?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처럼 쏘리 이 한마디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뉴스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졸속으로 종편 3사의 재승인을 결정해 보수 언론에 대한 정치적 특혜라는 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조중동 불량 종편들의 자화자찬에 아주 낯이 뜨거울 지경인데요. 국민 리포터 오주르디 씨가 낙제생 종편을 우등생으로 만든 이 방통위의 엉터리 재승인 심사 과정을 고발합니다. 방통위가 종편 3사를 재승인했습니다. 낙제점을 받아야 맞다는 게 중론이지만 심사위원들은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기획 편성 항목에서도 양호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2011년 승인 당시 종편 3사가 약속한 보도 프로그램 비율은 20%대. 하지만 JTBC를 제외하고는 크게 늘려 편성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요.
TV조선은 향후 최대 47%까지 보도 비율을 높이겠답니다. 이 정도면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양호한 점수를 받았네요. 방송 공정성 항목, 어안이 벙벙하게 만듭니다. 괜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TV조선과 채널A가 공정방송이란 말입니까? 재정 능력 평가도 엉터리입니다. TV조선의 경우 연간 1188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루어진 건 318억분, 3분의 1 수준입니다. 채널A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력 운영 평가도 엉망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종편 3사가 채용한 인원은 모두 1497명. 하지만 종편 승인 당시 방통위는 1만 8천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장담한 바 있지요. 정부가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런데도 재승인 기준을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낙제생이 우등생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독재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승인 의결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과반이 넘는 3명이 여당 추천입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더합니다. 15명 가운데 12명이 여당 추천. 이러니 정권의 입맛대로 전행이 가능한 겁니다. 평가 방식도 문제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주관적 판단을 막으려면 정량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종편 심사 방식은 정성평가입니다. 심사 결과도 비밀에 붙여집니다. 채점표가 공개되지 않으니 재승인 의결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소송 중인 사안은 감점 요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방통위가 알뜰살뜰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네요. 그러면서도 종편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를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이런데 야당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3대2, 12대3의 구조를 만들어 독재를 하는데도 얌전히 앉아 조용히 항의만 합니다. 방송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이런 야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방통위 독재를 막을 방도가 나와야 합니다. 고발 리포트 오두리였습니다. 염색 금지, 귀 밑 3cm 등 이 엄격한 두발 규정에 모든 학생이 천편일률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해 이런 규정들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그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국민리포터 세날 씨가 우리 교육 현장에 남아있는 이 구시대적 발상을 고발합니다.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한 한 아이를 동네 어귀에서 만났습니다. 교복 입은 모습을 보니 이젠 제법 의젓한 티가 역력하더군요. 그런데 평소와 비교해 어딘가 달라진 느낌 때문에 아이를 더욱 유심히 관찰해야만 했습니다. 갈색 빛깔이 강했던 그 아이의 머리카락이 진한 검은색으로 둔갑해 있던 것입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침마다 교문 앞에서 복장과 두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짜고짜 지목하며 염색한 것 아니냐고 따지더니 흔적을 지우고 오라 했다는 겁니다. 비록 남들과는 조금 다르긴 했지만 엄연히 자신만의 고유한 머리카락 색이었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너의 주장이 옳다면 뒷받침할 만한 증명서를 떼오라 하며 막무가내로 아이를 몰아붙였답니다. 중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방과 후 곧장 미용실로 달려가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두발과 관련하여 퍼머와 염색을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퍼머와 염색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왜 검은색으로의 염색은 괜찮은 걸까요? 검은색으로의 염색은 염색이 아니었던가요? 때문에 이 또한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카락의 색은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 타고나는 성질로서 마치 피부색이 다르듯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염색 외엔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검은색이 아니라며 무조건적으로 그에 맞추라는 발상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머리카락 색이 대체로 검기 때문일까요? 이도 편견 아닌가요? 결국 편견을 갖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색도 희거나 검을 경우 이를 규제해야 맞는 게 아닐런지.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며 다원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피부색과 머리카락 또한 각양각색의 양상을 띄어가는 마당에 이게 웬 시대착오적인 발상인지 모르겠는데요.
외견상 체벌이 없어지고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부여된 자유와 권리 때문에 온갖 학교 문제들이 양산되는 듯 떠들고들 있지만 실상은 오히려 머리색 통일과 같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아이들에게 교묘한 탄압을 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학생들을 획일화로 줄 세우게 하는 모양새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는 듯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아이들 저마다의 톡톡 튀는 개성을 살리기보단 어떻게 하면 이를 죽일까를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논한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며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거창한 교육 방침 또한 결국 허장성세에 불과할 뿐입니다. 머리색 좀 다르다고 하여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되레 자유로운 개성 표현을 통해 자신의 숨은 끼를 찾을 수 있을 테고 나아가 이를 키워나가다 보면 국가 발전에도 일조하게 되는 셈 아닐까요? 제발 아이들의 개성을 키우지는 못할 망정 이를 짓밟는 만행 따위 저지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발리포트 새날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대인 풍자 일러스트가 눈길을 끌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일러스트인데요. 우리는 풍요로운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정말 그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당신이 스마트폰 액정을 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다. SNS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 하지만 당신 장례식에 오는 건 단 한 명의 친구뿐이다. 라는 카피. 스마트 기기라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작은 하지만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도 스마트폰으로 데일리 발뉴스 함께 해주셨죠? 잠시 스마트 기기에서 벗어나 친구나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고발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JW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